교과서 17쪽입니다. 자, 먼저 역사 탐구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대표적인 위정척사파의 인물인 최익현이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급진계야파, 김옥균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당시 상황을 보는 입장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익현. 땅에서 나는 우리 물건과 공장에서 만들어진 저들의 사치한 물건을 교역한다면 곧 나라가 황폐해질 것입니다. 또 저들과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곧 사악한 학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서양 문물에 대해 굉장히 사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김옥균. 밖으로는 널리 서양 각국과 친하게 지내며 안으로는 정치를 개혁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문명의 도로 교육해야 합니다. 자, 문명의 어떤 그 존재 이렇게 보는 거죠. 널리 학교를 세워 백성의 지식을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위정척사파, 개화파.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화에 대한 반발 두 번째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모년 1882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있고요. 자, 그 전개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모군란의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 구식군인들은 정부가 별기군에 비해 낮은 대우를 하는 것에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여기 이모군란의 원인이 나와 있죠. 구식군인들이 별기군에 비해 낮은 대우, 즉 차별 대우를 하는 것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 이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여기에 개항 이후 생활이 어려워진 도시 하층민이 합세하였다. 이들은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먼저 전개 과정,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궁궐을 습격하여 왕비까지 살해하려 하였다. 살해하려 했지만 살해 못했죠. 도망갔어요. 자, 그런데 이 이모군란이 전개되는 와중에 군인들이 1차 폭동을 일으켰고요. 자, 민씨는 도망간 가운데 겁이 난 고종이 흥선대원군을 불러들입니다. 이를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그동안의 개화 정책을 백지화, 전부 없는 것으로 만들며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2단계죠. 그렇지만 도망가 있던 민씨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 청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청나라는 군대를 파견하여 흥선대원군에게 책임을 물어 청으로 납치를 해가고 이때부터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면서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고 민씨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모군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청나라 파워가 엄청나게 세지게 됩니다. 한편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이모군란의 결과 일본과 조선 사이에 제물포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모군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 병력을 주둔시키게 됩니다. 별기군과 구식군대를 차별했다고 했는데 별기군 한번 이런 모습이네요. 신체 건강한 장정을 뽑아 일본 교관에게 근대적인 훈련을 받게 하였다. 당시 공식적인 명칭은 교련병대였다. 자, 이모군란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해서 일시적으로 백지화 정책을 폈고 청나라 군대가 출동해서 사태를 수습하게 되죠. 그 결과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청나라 파워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스로 정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알맞은 답을 써보자.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죠.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중심 기구는 일이 좀 어려워요. 통리, 기무, 아문.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문호 개방과 서양 문물 수용에 반대하여 유생들이 전개한 운동은 위정적사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17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